안녕하세요. 관절친구 본사랑TV 구독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준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적 치료법과 실제 수술 사례들, 그리고 사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평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보존 치료만으로 좋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보존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두 번째, 심한 압박으로 신경의 역할인 감각 기능이나 운동 기능이 감소하여 마비가 발생한 경우, 세 번째, 오래전부터 반복된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 척추 기능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고화질로 의료용 모니터 화면을 통해 매우 선명하게 병소를 직접 보며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내시경과 수술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 뚫기 때문에 수술 과정 중 발생하는 조직 손상과 출혈이 적고, 따라서 수술 후 통증이 덜하고 회복과 재활도 빠른 편입니다. 원장님, 허리 디스크 수술 사례를 알려주세요. 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고요. 먼저 정상 부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추 3번과 4번 사이 디스크에서는 가로 화면에서 볼 때 까만색 테두리의 섬유륜과 내부의 하얀색 알맹이인 수액이 잘 보이고요. 특히 이 까만색 테두리가 사과나 과일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뒤에가 오목해야 하고, 그래야 뒤에 내려가는 신경이 둥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병변 부위를 보면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가 뒤로 흘러내려서 신경을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가로 화면에서 역시 하얀색으로 존재해야 되는 중시신경이 까맣게 흘러내린 디스크로 인해 완전히 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신경과 5번 신경뿌리 아래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디스크가 흘러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깨끗하게 제거하고 난 뒤에 디스크 조직은 사라지고 흘러나온 디스크로 인해 파열된 섬유륜 구멍이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크를 잘 제거한 뒤 수술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전후 영상을 비교해 봤을 때 흘러내린 디스크가 없어져서 하얗게 잘 열려 있는 것이 관찰되고요. 괄호 화면에서도 까맣게 막고 있던 디스크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반년 전 처음엔 허리 통증이 심해서 허리를 못 펴고 다녔다고 하시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허리 통증보다는 좌측 다리가 저려서 너무 힘들다고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짙은 회색의 신경 주변에 하얀색의 여유 공간이 마치 계란 후라이처럼 보이는 게 좋은 곳이고, 4번, 5번 사이에서는 그 하얀색 여유 공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뿌리를 누르고 있는 잘 보이고요. 반대쪽에 동그랗게 잘 나가는 신경뿌리와 다르게 병변에서는 찌그러진 형태로 나가는 게 보이고, 여기는 정상, 여기는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뿌리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신경뿌리가 나오는 추간공을 바라보면서 신경의 아래와 위 잘 제거를 해주고 난 후에 깔끔해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후회측으로 접근해서 신경뿌리가 나오는 신경 구멍이 잘 보이고, 신경의 아래와 위에서 지저분한 디스크 조직들을 잘 제거한 뒤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에는 잘 안 보이던 하얀색의 여유 공간이 잘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고요. 수술 전에 찌그러져 있던 신경이 이제는 동그랗게 잘 펴져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이든 평소 생활이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써서 허리를 바르게 세운다면 디스크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앉기입니다. 앉을 때 몸의 긴장을 풀면 등허리가 바로 구부정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올바른 방법은 엉덩이를 의자 뒤 끝까지 붙인 상태에서 양 날개뼈가 모이도록 가슴과 어깨를 펴면 자연스럽게 배는 살짝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등허리 가운데 기둥을 이루고 있는 근육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잠자리로 돌침대처럼 아주 딱딱하거나 반대로 엉덩이와 허리를 받쳐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 푹 꺼지는 푹신한 자리는 좋지가 않고요. 엎드려 자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돌아 누워 자야 한다면 이미 척추가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이나 취미, 여가 등 다양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려면 주변 척추 구조물들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과 수영, 아쿠아, 그리고 적당한 강도의 필라테스 등이 도움이 되고요. 이미 병적인 상태가 동반되어 있다면 도수 운동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통을 포함한 디스크 증상이 생기면 운동은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 내지 4주의 시간 동안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며 휴식을 취하시고요.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도를 올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에서 보존 치료만으로 대부분 좋아지지만 아쉽게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방 그리고 수술 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내용을 잘 지켜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관절친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 허리 통증으로 걱정과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